네, 안녕하세요. 11번가 코어 플랫폼 개발팀 전지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처 플래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에 관련하여 내용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피처 플래그가 무엇인지, 피처 플래그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피처 플래그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며, 특히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인 CNCF의 프로젝트 중 이러한 피처 플래그의 표준을 정립하는 오픈 피처를 사용한 11번가의 피처 플래그 구현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피처 플래그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피처 플래그는 다음과 같이 특정 기능을 동적으로 토글하기 위한 조건부 코드 실행 메커니즘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에 수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코드에서는 어딘가 위치하고 있는 플래그의 정보를 읽어와서 그 값을 결정을 합니다. 이 코드에서는 참과 거짓으로 구분되는 불리한 값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값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피처를 사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리빌 피처 메서드가 실행이 되며, 혹은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기능을 노출하지 않도록 하이드 피처 메서드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플래그의 상태를 애플리케이션의 외부에서 변경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개발자는 특정 기능에 대한 동작을 변경하기 위해서 매번 코드를 변경하며 재배포하지 않고도 런타임에 자유롭게 기능의 동작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처 플래그의 핵심은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시스템의 동작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피처 플래그는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까요? 소프트웨어 거장인 마틴 파울러의 블로그 아티클에서는 피처 플래그를 다음과 같이 릴리즈 토글, 옵스 토글, 퍼미션 토글, 그리고 익스페리멘털 토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은 릴리즈 토글입니다. 릴리즈 토글을 사용하면 불완전하면서도 테스트되지 않은 코드에 대해서 활성화시키지 않은 채로 프로덕션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기능을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케팅 등 회사 정책에 의해 기능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시점이 릴리즈 시점보다 더 늦을 수 있는데, 이는 플래그를 사용해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옵스 토글입니다. 옵스 토글은 주로 시스템 동작의 운영 측면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프로덕션에서 시스템 운영자가 요구하는 경우 특정 기능을 신속하게 비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기능을 새롭게 출시하는 경우나, 혹은 특정 이벤트 기간에 부하가 몰릴 때 일시적으로 성능 저하 요소로 작용하는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퍼미션 토글입니다. 퍼미션 토글은 기능을 의미 그대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군에 대해서만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료 상품인 멤버십을 구독하는 사용자에게만 기능을 활성화한다거나, 혹은 정식 릴리즈 전인 알파 버전의 기능을 내부 임직원에게만 테스트 용도로 오픈한다거나 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익스페리멘터 토글입니다. 익스페리멘터 토글은 이름에서 말해주듯이 기능에 대해 여러 가지 형태로 노출시켜서 실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특성을 기반으로 그룹을 나눠서 사용자를 그룹에 따라 특정 코드 경로로 라우팅하도록 해서 사용자의 행동 추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A/B 테스트나 멀티베리에이트 테스팅 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보시는 것과 같이 기존의 HTTP로만 이루어지던 특정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API 호출을 gRPC로 전환하기 위해 테스트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피처 플래그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포 측면에 있어서 협업 능력이 향상됩니다. 디프렌치 전략과 무관하게 협업하는 코드의 각 기능별로 릴리즈 시점이 상이한 경우 메인 라인에 포함된 코드는 가장 늦게 릴리즈되는 코드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모든 코드 조각을 비활성화시킨 채 배포되더라도 원하는 시점에 사용자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플래그 상태를 변경시켜 주기만 하면 됩니다. 플래그 상태 변경은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에 대한 변화를 주려고 할 때 매번 배포를 진행하지 않아도 플래그 변경을 통해 곧바로 변경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토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호스트 서버의 IP, 사용자 데이터 등 다양한 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코드 라우팅이 가능하다는 장점 또한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플래그는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까요? 플래그의 상태와 관련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거나, 혹은 JSON, 야물에 정의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이를 와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래그 정보를 불러오는 로직, 그 다음에 플래그 상태를 평가하는 로직, 그 다음에 코드 영역에 피처 플래그를 적용하는 로직 모두 직접 구현을 해야만 하는데요. 11번가는 오래전부터 많은 기능에 피처 플래그를 적용해 오고 있었지만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서로 다른 피처 플래그 구현과 관리 방식을 사용을 해왔고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조직 구성에 많은 변화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플래그를 사용하는 현황과 히스토리 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섣불리 새로운 기능에 피처 플래그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사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의 피처 플래그 구현 방식의 도입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픈 피처라고 하는 피처 플래그 오픈소스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픈 피처는 작년 6월에 CNCF의 샌드박스 프로젝트로 지정된 피처 플래그 표준 프레임워크입니다. 피처 플래그를 정의하고 평가하는 표준 API를 정의하고 언어별로 공통된 SDK를 제공하고 있어서 오픈소스를 사용을 하든 상용 제품을 사용을 하든 혹은 자체 호스팅이든 클라우드 호스팅이든 이와 무관하게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에서 피처 플래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관되고 통합된 API를 제공합니다. 자바와 노드.js, .NET, Go, 파이썬 언어로 작성된 서버 사이드 SDK와 안드로이드, 웹에 도입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SDK가 제공되고 있고 이러한 오픈 피처 SDK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서드 파티 서비스 벤더들의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 피처 그 자체로는 피처 플래그와 관련한 표준 인터페이스만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내 피처 플래그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작업이 구현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평가는 주로 애플리케이션 외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내에서는 프로바이더가 SDK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서 클라이언트 내에서 요청되는 플래그 평가 요청을 외부의 엔진과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오픈 피처는 CNCF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환경과 잘 어우러집니다. 11번가의 MSA 플랫폼인 바이는 유연함과 확장성의 증대를 위해서 피지컬 머신뿐만 아니라 AWS EKS 환경을 하이브리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모든 환경에서 피처 플래그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기에는 오픈 피처가 적절하였습니다. 오픈 피처에서는 피처 플래그 정의를 와치하고 애플리케이션에서 플래그 상태를 요청하면 이를 평가하고 응답하는 평가 엔진인 오픈소스 플래그-D 또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마찬가지로 피처 플래그 평가 엔진으로 플래그-D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우선 플래그 정의와 평가 규칙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애플리케이션이 플래그 평가 엔진인 플래그-D에 평가 요청을 보낼 수 있도록 배포를 구성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그-D는 다양한 형태로 배포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요. 스탠드얼론 바이너리와 도커 이미지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너리 혹은 이미지를 각자의 클라이언트에서 구성하여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방식인 오퍼레이터를 통한 배포 방식과 11번가가 운영 중인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피지컬 머신과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디플로이먼트를 구성하여 배포한 두 가지 방식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오픈 피처에서는 플래그를 정의하는 커스텀 리소스 피처 플래그 컨피규레이션과 이러한 피처 플래그 컨피규레이션 커스텀 리소스들의 위치를 정의하는 플래그 소스 컨피규레이션 커스텀 리소스를 제어하는 오픈 피처 오퍼레이터를 별도의 헬름 차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터는 오픈 피처에서 요구하는 몇몇의 어노테이션을 가지는 파드를 와치를 하고 해당 파드에 플래그드 사이드카 컨테이너를 주입을 시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사이드카로 붙어있는 개별 엔진을 가지게 되고 로컬호스트를 통해서 플래그 평가를 요청을 하는 구조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식은 11번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오픈 피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피셜 도커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를 사용해서 직접 디플로이먼트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구성된 디플로이먼트에 인그레스를 연결하면 개별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호스트 네임을 프로퍼티로 주입을 해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지컬 머신 환경과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분하지 않고도 동일하게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플래그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래그-D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평가는 물론이고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다이나믹한 컨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와 랜덤 분포, 그다음에 점진적인 피처 롤아웃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단순하게 정의하는 방법, 컨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규칙 정의, 그리고 랜덤으로 사용자를 분배하는 프랙셔널 오퍼레이션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래그-D에서 플래그를 정의하는 기본 틀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서 플래그를 식별할 때 사용하는 식별자인 키를 정의를 하고 해당 플래그의 활성화 여부를 나타내는 스테이트, 플래그가 가질 수 있는 실제 값과 엘리어스를 매칭하는 의미적 식별자인 베리언트, 그리고 현재 플래그 상태값인 디폴트 베리언트와 상세 조건을 정의할 수 있는 타겟팅 속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고 계시는 예시는 참과 거짓의 값만 가지는 불리언 플래그를 정의한 예제인데요. true와 false 값을 각각 on과 off라는 엘리어스를 부여를 했고요. 현재 상태인 디폴트 베리언트가 on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해당 플래그 키에 대한 불리언 값을 요청을 하면 결과적으로 on과 매칭되는 true 값이 반환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빨간 박스와 같이 베타 피처 메서드의 결과를 반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실시간으로 이 디폴트 베리언트를 on에서 off로 바꾸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플리케이션은 해당 코드 영역이 실행될 때 즉각적으로 이 변경 부분을 반영을 하게 돼서 베타 피처가 아닌 레거시 피처 메서드의 실행 결과를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인 조건을 부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서버 호스트에만 우선적으로 기능을 오픈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조금씩 대상 호스트를 늘려가면서 전체 오픈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겟팅 속성에서 조건문을 추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플래그 D에서는 평가 요청 API를 호출하는 클라이언트의 호스트 IP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할 텐데요. 오픈 피처에서는 이밸류에이션 컨텍스트라고 하는 동적 평가의 기초가 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단순하게 플래그 키만 가지고 플래그 평가 API를 요청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로 생산한 데이터를 함께 보내서 데이터의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플래그 값을 라우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왼쪽 플래그 정의 예시를 살펴보면 서버 호스트의 IP가 127.0.1인 경우에만 플래그 값이 on으로 반환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off로 반환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해당 플래그에 대한 평가를 요청을 할 때 오른쪽 빨간 박스 영역과 같이 컨텍스트에 클라이언트 IP 주소 데이터를 함께 담아 보내게 되면 플래그 D에서는 플래그를 평가할 때 해당 IP를 판단의 근거로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랜덤하게 분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플래그 D에서 제공하는 프랙셔널 오퍼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제는 플래그가 반환하는 값에 따라 글자 색상을 다르게 제공하도록 하는 피처 플래그 정의입니다. 타겟팅 속성에서 프랙셔널 오퍼레이션을 선언하고 각 베리언트에 대해 랜덤하게 라우팅해줄 비율을 할당을 했고요. 라우팅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기준점은 컨텍스트의 키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예제에서는 이메일을 명시를 했고요. 따라서 이러한 정의의 결과로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플래그 평가 API 요청과 함께 컨텍스트 데이터를 보내면 플래그 D에서는 이 이메일 키를 스플릿의 기준점으로 잡고 설정된 비율대로 50%의 빨강, 20%의 파랑, 30%의 초록 값으로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을 랩업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피처 플래그가 적용된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오픈 피처와 플래그 D를 사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API 호출을 HTTP에서 gRPC로 전환하는 테스트를 프로덕션에서 피처 플래그로 전환하여 실험한 바가 있는데요. 이를 예시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오픈 피처의 SDK와 피처 플래그 평가 엔진 프로바이더를 디펜던시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디펜던시를 추가를 하고 이때 필요한 빈은 오픈 피처의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는 플래그의 평가와 관련한 모든 메서드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클라이언트 빈에 플래그 D 프로바이더 객체를 생성하여 연결시켜주면 클라이언트가 플래그 평가 API를 호출할 때 요청이 설정된 플래그 엔진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실제 비즈니스 로직에서는 이 클라이언트 빈을 주입받아 적용하고자 하는 기능에 피처 플래그를 랩핑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플래그 컨피규레이션에 명시된 디폴트 베리언트 값의 변경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HTTP와 gRPC 간 호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결과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처 플래그의 개념과 활용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최적화된 피처 플래그 표준 프레임워크인 오픈 피처를 활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저희 11번가에서는 사내 개발자 플랫폼 윌하우스를 통해서 오픈 피처와 플래그들을 개별팀마다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고 UI에서 피처 플래그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능 확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별 서비스 개발팀 개발자들은 각자 개발하는 기능에 피처 플래그를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플래그에 대한 접근 제어, 롤아웃 관리, 변경 히스토리 추적 또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배포 없이 런타임에 빠르게 기능을 제어하면서도 사용자 특성과 같은 동적 데이터에 의해서 기능을 세부적으로 라우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셨던 모든 개발자 분들께 이번 피처 플래그가 좋은 인사이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